임차인을 위한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임차인이 못 지켰을 때는 임대인이 어떻게 이런 거를 내보내고 명도를 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입찰자의 입장이며 입찰자의 입장은 낙찰자의 입장이고 낙찰자의 입장은 결국은 소유자의 입장이고 소유자가 집을 임대를 놓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 임대인의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잘 알아야 임차인들을 잘 컨트롤하고 분쟁 없이 잘 할 수가 있죠. 임차인이 주택에 들어와서 권리를 보호하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애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세나 월세를 주고 들어온 집에 네가 언제부터 권리가 있는지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요새 청춘들이 대학교 기숙사가 이렇게 확정되고 하면 부모들이 올라와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오피스텔을 전세를 구해주고 월세를 구해주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1년 있으면 군대 갈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월세면 상관없지만 이게 전세 1억 3천이다, 1억 5천이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냐? 전입신고는 내가 집을 결정했다면 이 집에 임차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보증금을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는 꼭 2장을 쓰죠. 임대인 하나, 임차인 하나.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공인중개, 그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 10% 주죠. 저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를 쓰면 그냥 바로 전입신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잔금 치고 입주할 때 전입신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약서 쓰고 집에 가면서 바로 전입신고해라. 주민센터에 가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뭡니까? 내가 24년 2월 1일부터 26년 2월 1일까지 이 집에 전세 들어갔다는 그 계약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주면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고 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어떻게 돼요? 내 주소가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럼 전입신고가 됐다는 건 뭐야? 내가 이 2024년 2월 1일부로 이 집에 전입신고가 되었다. 자, 전입신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이 그 다음날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집주인이 가압류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세금이나 국세 체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근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 이런 게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얘기했지만 말소기준 권리를 왜 먼저 가르쳐줬냐 하면 나의 전입신고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집이 경매로 100번을 당하거나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가 수천 번이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전입신고는 달리 무슨 말이라고 하냐 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했을 때 그게 뭐라고? 전입신고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